정보 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의 혁신 기술과 최신 이슈를 다루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적 혁신 지침 및 확립을 다루는 법안 제니어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인 제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전달하고 보내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상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라고 그렇게 벌써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시스 법안 통과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서클, 리플, 테다 이들이 지원하는 달러 기반 토큰인 스테이블 코인의 그 미국 발행자에 대한 승인 및 감독을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기업의 그 투명한 준비금 확보 요건, 투명성,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새로운 자본 규정을 포함한 그런 내용을 이 법안이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규제를 감독하는 데 그 법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이제 그 화폐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은 이처럼 이렇게 가치가 들쑥날쑥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USDC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USDC는 가치가 일정합니다. 변동성이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인데요. 법정 통화와 피아트라고 합니다. 피아트. 법정 통화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한 암호화폐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점으로는 가치가 예측 가능하고요.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없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을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USDC를 발행을 하려면은 1달러를 담보로 맡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담보로 맡겨두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USDC, USDT, 우리가 테더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플이 만든 리플 USD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기 보면은 이 피아트 콜레터라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실제 통화요. 실제 통화를 담보로 맡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이 암호화폐로 담보를 맡겨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립토, 암호화폐, 보통 줄여서 크립토 커런시를 크립토라고 합니다. 크립토를 담보로 맡겨놓고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유명한 그 다이가 있습니다. 다이. 세 번째 유형으로는 알고리즘 스마트 계약으로 관리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거는 담보를 맡기지 않습니다. non-collateralized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얘는 여러분들 루나 잘 아시죠? 루나. 망했죠? 한국의 건도영이가 장난치다가 망한 루나. 여기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테라 USD입니다. 이걸 줄여서 건도영이가 UST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담보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담보가 필요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 UST를 발행을 한 겁니다. 물론 루나하고 여기에 연동을 시켜놨죠. 알고리즘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담보가 됐다는, 담보로 맡겨놨다는 확실히 보장만 있으면은, 확실히 담보가 맡겨져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예. 이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USDC에 국한해서 한번 봅시다. 예, USDC란 미국 달러의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1 US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달러를 담보로 맡겨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센트럴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산하에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2018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USDC를요. 그 2018년 요 기사를 보면은 예,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USDC 디지털 달러를 출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를 보면은 새로운 USDC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로 전액 담보되며 센트럴 컨소시엄의 공동 창립 멤버인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현재
280억 달러 이상의 USDC 유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주조, 소각이 중요한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생성, 우리가 이슈어런스, 일명 민팅이라고 해요. 민팅. 사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를 발행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는 사업체는 서클에 USD를 입금을 합니다. 이 달러를 입금하면은 이 서클은 그 입금한 사업체에 USDC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줍니다. 그걸 우리가 민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가 이제 나 USDC 필요 없다. 달러로 다시 바꾸겠다. 하면은 USDC를 유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사업체는 거꾸로 발행한 USDC를 서클 민트 계좌에 입금하면은요, 미국 달러로 환불을 해줍니다. USDC 입장에서는 소각입니다. 소각. 예. 민팅의 반대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담보. 그러니까 서클 입장에 담보로 잘 보관되고 있느냐? 담보로. 그래야지만이 소각을 하면은 담보로 돼 있던 것을 반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를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가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발행하는 이 서클이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 담보로 맡기고 있는 서클의 투명성과 얼마를 담보를 잘 맡기고 있는지, ABB를 보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저 USDC,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USDC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돈이라고 합시다. 한국 돈. 돈이 있다고 합시다. 돈. 이 돈이 있으면은요, 뭔가 발행이 돼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은행, 그 다음에 은행 간의 그 네트워크,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은행과 이 은행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 돈을 사용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USDC도 이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USDC 암호화폐는 일종의 그 ERC 토큰입니다. ERC 토큰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USDC는 ERC20 토큰이기 때문에
EVM에서 실행되는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USDC 전송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한 두세 개 될 겁니다. 지금 더 늘어나가지고. 보통 보면은 알고랜드, 앱토스, 아비트럼, 이게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토콜이죠. 체인이죠. 아발란체, 베이스, 젤로, 이더리움, 헤데라, 니어, 노블, OP 메인데 이것도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이고요.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이런 곳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이 이런 법안을 만들고 하니까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법안을 막 만들고 그러는데 장점만 막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한심한 것은 한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만 하면 뭐합니까? USDC, KUSDC라고 합시다. 그걸 발행을 하면 뭐합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은행과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듯이 그게 유통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는데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거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물론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이게 미국 거다 이런 게 없어요. 글로벌합니다. 글로벌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다 미국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 기술에.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요, 전 세계 암호화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만큼 이용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암호화폐로 같이 분류가 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 중에도 90% 이상이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USDC와 USDT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USDC나 USDT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브릿지에서 예를 들어서 USDC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아비트럼을 거친다. 아비트럼 여기 있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KUSDC를 만들어서 그럼 만들면 뭘 통해서 보낼 건가요? 이거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의 99%가 합법적이라고 추정되지만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데 합법적이라고 추정되지만은 이게 빠르고요. 은행 같으면은 내가 송금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확인할 때까지 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기다려야지만이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보내면요. 바로 못 찾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 몇 초 만에 딱 가버리거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상. 규모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10만 USDT를 보내는 거나 1 USDT를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다이내믹하고요. 예. 이게 뭐 어느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솔라나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보낼 수도 있고 이게 또 자체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폴리곤 POS를 통해서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한국에서 보낸다. 그러면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높죠. 그런 장점 때문에 이 랜섬웨어 공격, 결제,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 그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를 시켜놓고 해커가 들어가 시켜놓고 너 빨리 내한테 USDT 100만 USDT를 보내. 그러면 내가 암호를 풀어주겠다. 1시간 안에 보내. 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랜섬웨어 공격이 아주 효과적이고요. 사기도 칠 수 있고 테러 단체들이 자금 조달하기도 용이하고요. 이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요. 이 기술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자금 조달은 지금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법이 과연 급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제니어스 법안, 이게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적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입니다. 제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고요.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니까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니까요.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계약이 있고 없고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발전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종의 이게 디파이거든요. 탈중앙화 금융. 그러면
어느 것이 발전하겠습니까? 어떤 블록체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스마트 계약이 되는 블록체인이 발전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처럼 오직 가치 저장만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전달할 수 없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만큼 이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민팅, 담보로 맡겨놓고 발행하기 때문에요. 그걸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안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담보물을 맡겨놨느냐, 그 다음에 항상 찾아가려고 할 때, 달러로 다시 찾아가려고 할 때 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걸 법으로 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자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원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제니어스 법안을 승인했고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 첫 사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클, 리플, 이거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발행자, 민팅자인데요. 테더 등이 지원하는 달러를 담보로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승인, 감독을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엄격한 준비금 요구 조건, 투명성 요건, 자금 세탁 방지, 이거는 뭐 테러 자금 이용된다거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본 규정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 같으면은 미국 연방은행인가요? 거기서 발행을 하죠.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지폐인데, 디지털 화폐인데, 화폐를 개인 회사가 발행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과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이, 대기업이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이거는 뭐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제니어스 법안은 혁신적인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에 따른 확실성과 확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서요,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고 현금 같은 미국 단기 국채의 1대1로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체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혁신적인 기술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 그 혁신적인 기술을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하는 거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던 그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것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디파이를. 그래서 이 혁신적인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에 대한 확실성과 확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런 바탕이 되는 이러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체계에 대해서 확실성과 확신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제네시스 법안의 운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긴밀히 연관되죠. 이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은 아무래도 비중이 이 비트코인이 가장 클 겁니다. 왜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제일 암호화폐 비중이 많거든요. 뭐 ETH, 이더리움도 있고요. 뭐 있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일 명확화 법을 하자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거는 또 오히려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하고는.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가장 상관이 있는 법이고요. 어쨌든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은요,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이라고 될 수 있죠.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반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함께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6월 21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